10년간 홍대 클럽을 평정한 클럽 코쿤의 건물, 그리고 홍대 스트릿 패션의 유행을 선도한 엠플레이그라운드의 건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의 건물 주인이 모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 전문사, 유명인, 지인 등의 말만 믿고 주식, 펀드, 코인에 넣었다가 크게 손실을 입거나 투자한 원금마저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도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자는 어떻게 수익용 부동산에 빌딩 투자로 10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주식, 펀드, 코인보다 수익용 부동산 투자인 빌딩 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한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전하다는 거지? 안전한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원금이 존재해야만 후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 주식, 펀드,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원금을 전부 날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달리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는 사는 순간 내 것이 되며 원금이 제로가 되는 깡통 계좌는 나올 수 없기에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리품과 시간을 들여 물건을 고를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 물건의 가치를 공인받은 제3자인 은행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것이 수익용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가난한 택시 운전사의 아들로 태어난 저자가 1000억 원대의 자산가로서 부를 이끈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소중한 내 돈을 허망하게 잃지 않고 노동이나 근로소득을 벗어나 안정적인 자산소득을 바탕으로 나만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000억 원의 부를 이끈 투자의 원칙 첫 번째, 내가 지배하는 게임을 하라. 투자에 있어서 제일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땀 흘려 어렵게 모은 자신의 돈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주고 그가 수익을 가져다 주기를 마냥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타인에게 내 돈의 통제권이 넘어가는 순간 나는 갑에서 을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며 타인에게 돈이 넘어가는 순간 내 돈의 통제권을 잃고 아무도 자기 돈처럼 관리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도 첫 수익용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신의 돈에 대한 통제권을 잊은 채로 강남에서 가장 큰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돈을 맡겼다가 원금을 날려버리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지배권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투자나 회수 등 돈을 만들어내는 모든 의사결정에 반드시 직접 참여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매번 유지했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위해 수익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주도권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는 투자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수업료로 삼아 경험이라는 자산을 얻을 수 있고 차후의 투자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자가 수익용 부동산으로 총 자산규모 1000억 원 정도의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내 투자금에 대한 지배권, 즉 내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남이 아닌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큰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답하기에 앞서 내 돈의 통제권, 즉 내가 투자금의 투입과 회수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와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소중한 나의 투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00억 원의 부를 이끈 투자의 원칙 두 번째, 남이 그려놓은 그림을 따라 그리지 마라. 저자가 회계사를 합격하고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퇴사 후 종로의 작은 개인 회계사무소를 오픈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되뇌었다고 합니다. 99보다는 1이 되자.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하지도 못한 저자가 세상의 허허벌판에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99명의 평범한 회계사가 될 바에는 또라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의심 없이 따라가는 방향을 거부하고 나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고 타인이 재단하는 예측 가능한 삶에 순응하지 못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저자가 개업 회계사로서 성공한 이후 수익용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둔 말은 99명과는 다른 길을 가는 한 명이 되자였습니다. 승자는 패자가 하지 않는 그 무엇을 기꺼이 한다. 이것은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나오는 극 중의 대사입니다. 남이 그리는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은 쉽지만 그들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학점 관리를 잘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이나 조직에 취업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배웁니다. 20대 후반에 사회에 취업해서 결혼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부으며 60살까지 직장에서 일하다 은퇴해 받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남은 20에서 30년의 삶을 퇴직금을 아꼈으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남이 그린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생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는 은퇴 후 남은 30년이란 시간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보다도 길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타인이나 사회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반드시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1000억 원의 부를 이끈 투자의 원칙 세 번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투자하라. 남이 부러워하는 조직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 중에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직에 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거나 조직을 떠나면 그때 퇴직금이나 모아둔 종잣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아야지. 저자는 이러한 생각은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은 투자 금액이 크고 임대 수입에 대한 경비가 필수적인 관계로 대부분 은행권의 대출을 받아서 구입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는데 내가 소유한 자기 자본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은행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은행 대출에서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빌딩의 담보 가치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현재 소득이나 신용도를 같이 평가하여 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금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량 기업이나 안정적인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투자자는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고 더 많은 대출 가능액과 우대금리를 적용한 더 낮은 대출 이자율을 산정받게 됩니다. 반면에 투자자가 그 기업이나 조직을 떠난다면 이러한 우대 서비스를 은행에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퇴직 후가 아닌 일하는 동안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자리에 있다면 은퇴 후가 아닌 지금 당장 투자를 실천해야 합니다. 1000억 원의 부를 이끈 투자의 원칙 네 번째, 돈은 사람이 벌어다 준다. 누구에게나 실타는 한정적이며 부자들도 가진 돈이 무한대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용할 돈이 한정적인 관계로 항상 효율성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투자의 수익 모델이 좋아도 돈은 사람이 벌어다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더라도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내 수익 모델인 비즈니스가 사람들 간의 관계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내가 가진 유한한 실탄으로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인에게 식사를 청하여 상대방의 시간을 나에게 소비하도록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의 기억에 남도록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장면을 그 사람에게 몇 번 사줄 바에는 비싼 고깃집에서 부플러스 최고급 한우를 대접해야 하며 자장면 몇 번 먹을 값을 아껴서 한 번에 크게 대접해야 합니다. 굳이 나와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 번 나누어 쓰지 말고 한 번 임팩트 있고 강력하게 내 시간과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나는 자장면 몇 번 먹어서 그의 시간을 낭비했던 것보다 강한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자장면 몇 번 살 돈과 시간을 한 번의 기회에 모두 쏟아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쌓이면 주위에서는 저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강력한 힘으로 그 상황을 정리해준다. 라고 나를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게다가 주변으로부터 이러한 평판에 익숙해지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기에도 월등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00억 원의 부를 이끈 투자의 원칙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돈은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간다면 그들이 나를 만나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두 번은 탐색전 차원에서 만나줄지 모르지만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 나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자동차 영업사원이 실패하는 이유는 먼저 지인이나 친척을 찾아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영업을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영업을 해야 한다면 지인을 찾아가 내 이익만을 위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제3자를 찾아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이익과 나의 이익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도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윈윈 게임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구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만약 내가 현재 상대방과 윈윈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면 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투자나 사업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1000억 원의 부를 이끈 투자의 원칙 여섯 번째, 본인이 알고 경험했던 분야에 집중 투자하라.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이나 코인 등 잘 모르는 분야인 다른 전문가들의 영역에 투자해서 돈을 날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내가 잘 알고 경험했던 분야가 있다면 여기서 더욱 성공할 방법을 찾아가야지 굳이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타인의 분야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나 투자 관련 서적 중 상당수가 그 분야의 실전 경험도 없는데 몇 명과 미팅을 가졌거나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말아라. 말이나 풍문은 항상 부풀려지고 단계를 거칠수록 진실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투자자 입장에서 제대로 거래해보지도 않은 채 옆에서 귀동량으로 들인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옆집 부동산에서 거래했던 자료를 짜맞춰 만든 서적은 반드시 무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해보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젊었을 때 고시를 했고 합격을 했지만 지나고 보면 몇 년이 지나도 그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모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수업료를 지불한 분야에서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어라. 지금 방향이 맞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방향을 튄다든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맞는 방향이면 가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000억 원의 부를 이끈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내가 지배하는 게임을 하라. 내 돈의 지배권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이 그려놓은 그림을 따라 그리지 마라. 타인이나 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반드시 나만의 인생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세 번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투자하라. 현재 안정적인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일하는 동안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돈은 사람이 벌어다 준다. 투자의 수익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돈은 사람이 벌어다 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라. 상대방에게 도움도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위닝 게임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본인이 알고 경험했던 분야에 집중 투자하라. 타인의 분야에 뛰어들지 말고 내가 잘 알고 경험했던 분야에서 더욱 성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난한 택시 운전사의 아들로 태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KMBA를 졸업하고 공인중개사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정통파 올바른 투자자로 불리어지길 원하는 김현민의 저서 99부다 1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무일푼의 흑수저에서 출발하여 10년간 홍대 클럽을 평정한 클럽 코쿤, 홍대 스트릿 패션의 유행을 선두한 엠플레이그라운드, 이렇듯 유명 핫플레이스의 빌딩을 투자하여 1000억 원대의 자산가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흥미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99명이 투자하는 방법을 따라서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자산을 성장시켜 부를 이루고 싶은가요? 저자가 무일푼에서 시작해 현재의 부를 이루고 앞으로도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언제나 99가 아닌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9의 대중이 따라가는 쉽고 알려진 길을 따르지 않고 힘들더라도 타인이 무리지어 따라가는 방법이나 방향에 물음표를 던지는 삶 속에서,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기존의 질서를 의심해보는 삶 속에서 남과 다른 나만의 일을 찾게 됩니다.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자의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여 안정적인 자산소득을 바탕으로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성공으로 이끄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